네,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낮에 열립니다. 네, 출마 선언 1년여 만에 트럼프가 공화당의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요. 네, 이를 가지고 백나리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낮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근데 공화당 전당대회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첫날부터 연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교나 이민 그리고 경제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연설을 하고요. 예.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하면서 이제 대미를 장식하고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오하이오주의 그 농구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오하이오주 예. 클리블랜드의 그 농구장에서 열리는데 클리블랜드의 캐벌리어스라는 그 농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 농구팀이 올해 미국 프로농구의 우승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우승팀의 홈구장에서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공화당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공업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쇠락한 공업 지역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인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쇠락한 지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전략적으로 선정을 그렇죠. 한 거죠. 예. 이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에 5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다고요. 네, 지금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당원들을 비롯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취재진만 해도 1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8월 초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그 올림픽에 신청한 그 취재진의 거의 버금가는 예. 굉장히 상당한 규모의 취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트럼프는 사실 차별적인 정책과 그 반이민, 반무슬림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그동안 반대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이 현장에 반대파가 몰려와서 실력 행사를 하겠다. 정말 그 트럼프의 어떤 대선 가도에 그 어떤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력 행사들을 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어서 네, 지금 약간 현장이 굉장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5만 명이나 몰려들고 보통 전당대회 하면 약간 축제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그렇죠. 이번에 공화당 주류 인사들이 대거 불참한다고요? 네, 원래는 이런 전당대회를 하면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와서 연설도 하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상례인데요. 이번에는 그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대통령 그 둘이 다 불참을 공언했고요. 그리고 경선을 같이 뛰었던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저도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그 전 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가겠다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공화당의 상원의원들도 다수 참석을 해줘야 하는데 상원의원들은 나는 차라리 낚시를 가겠다, 뭐 여행을 가겠다. 다 많이 아시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때 나는 그랜드 캐니언에 여행을 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혔어요. 사실 뭐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히는 이유는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트럼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주류 정치인들, 공화당의 주류 거물급 정치인들은 상당수가 빠지고 그 트럼프의 가족들이 나와서 지금 연설을 하게 생겼는데 그 공화당의 그 주류 정치인들이 빠지면서 생긴 공백들을 가족들이 메우게 생겼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전당대회에서 차세대 그 공화당의 스타가 탄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를테면 2004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는데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 연설을 하면서 일약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대선에 나와서 승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전당대회는 차세대 스타들의 산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줄줄이 연설을 하는 것조차 다 고사를 하고 그러니까 참석조차 이렇게 고사를 하면서 이 안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차세대 스타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이 전당대회 현장에서 충돌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지지자도 많지만 반대파도 많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덤프 트럼프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덤프라는 게 영어로 버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버리자.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여태까지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승리를 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라도 바꿔가지고 트럼프를 버리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당대회장 안에서 어떤 반대파들의 난입이나 물리적 충돌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오하이오주는 총기 소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전당대회장 안에도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내분이나 그런 충돌들이 격화되게 되면 총기 참사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비 당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신경을 꽤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하는데 양쪽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4월 달 뉴욕타임스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4월 달만 해도 힐러리가 10%포인트를 앞섰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며칠 전에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40대 40으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예. 지지율 격차가 확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가 또 흥행몰이에 나서게 되면 또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거의 초접전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까지 제대로 이제 본선에 나가게 되면 예. 그 이후의 상황들은 정말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